그러니까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PPT 일단 보시고요. 첫 페이지 이제 이런 식으로 저희가 수 배열판이 아이들한테 지급이 되고, 이거는 3월 첫 주에 수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 3월 첫 주라서 제가 내용이나 일부러 이 수업 배열판을 설정을 해놓은 게 1주차에 내용도 뭐 어렵지 않을 뿐더러 3월 첫 주는 수업 시작하실 때 아시겠지만 아이들 확인하셔야 돼요. 출석 체크 다 하셔야 되고, 비대면, 특히 비대면 수업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입장을 했는지 안 했는지 체크 다 하시고 수업 진행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머니들한테 문자도 다 보내셔야 되고, 그래서 미리 확인 다 하신 다음에 들어왔을 때 출석 체크하고 이런 거 하다 보면, 보통 저희가 80분 수업을 하잖아요. 시간이 되게 부족해요. 아시겠지만 첫 주, 특히 3월 첫 주, 첫날 1학년들 아시죠? 많이 해보셨으니까 1학년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2학년도 지금 2학년이 아니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비대면으로 수업을 작년에 다 진행을 하다 보니까 학교를 안 갔잖아요, 애들이. 그래서 아직도 2학년이 7세 같다라고 수업하신 선생님들이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다 감안을 하고 조금 진행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교구 나눠주고, 교구는 이제 이미 나눠줬으니까 상관이 없고, 아이들이 줌에 비대면, 특히 비대면 수업하시는 선생님들은 줌에 다 입장했는지 체크하셔야 되고, 대면으로 하시는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이제 아이들 교구, 아이들 신청한 아이들이랑 맞는지 틀리는지 다 확인하셔야 되죠. 뭐 지금 다 경력자들 선생님이시니까 잘 아실 거라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키트 나눠주고, 그리고 이제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제일 앞에 이제 저희가 기본적으로 교재를 펼쳐서, 지금 교재 없으신 선생님 있다고 하시니까 저희가 교재 구성은 제일 첫 번째에 이제 이렇게 수학자가 나와 있습니다. 피보나치라고 해서 매달 이제 수학자 내용은 바뀌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뭐 아이들이 읽어보셔도 되고, 이제 이 저학년 같은 경우는 글씨를 모르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그냥 내용을 읽어주셔도 되고요. 그렇게 해서 매달 이제 읽을 수 있는 인물에 대해서 저희가 학습을 하니까 그 부분 이제 아이들한테 알려주고, 그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고, 첫 페이지 지금 교재 보시면은 제가 카메라를 좀 바꿀게요. 사진 찍은 메시지 중에서 이렇게 교재와 요거와 요거를 준비해주세요. 지금 제 화면을 보시면은 이렇게 첫 번째는 저희가 교재 구성이 이렇게 기본적인 배워야 되는 교재 구성, 그다음에 여기는 그 외에 부수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 수업 때 활용하셔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내용들, 그다음에 실생활에 관련된 주제에 관련된 수학 내용들, 이런 것들이 좀 들어가요. 매주. 그 과학, 저희가 보신 선생님들은 아시겠지만 과학 실험과 교재 패턴은 비슷하게 흘러가게 되어 있다. 그리고 이론이 좀 많이 들어있어요. 뭐 아시겠지만 뭐 선생님들 창의 수학에서 이론 수업은 저희가 많이 하지 않죠. 아이들이 또 이론을 뭐 열심히 듣지 않고, 특히 저학년은 그날의 주제 하나 정도만 알고 가도 충분히 활용을 했다라고 보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 수 배열판을 보고 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0부터 9까지죠. 저학년들은 그렇게 이런 수들이 있다. 수는 양을 나타내는 것도 있고 순서를 나타내는 것도 있고 뭐 개수를 나타내기도 하고 여러 가지 표현법이 있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아이들하고 시험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의 의미에는 이제 양의 수가 있고 순서, 그다음에 기호를 나타내는 수들, 이런 것들이 활용이 되고 있다라는 거 이야기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수에 대한 거를 이제 비대면은 선생님들이 말씀을 쭉 하시면 아이들도 지겨울 수 있어. 선생님들도 왜 세미나 때 제가 막 계속 얘기하면 가만히 듣고 계시면 되게 졸리거든요. 아이들도 그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중간중간 저는 영상을 다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영상을 틀어주시면 관련 이제 이런 식의 영상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내용에 관련된 영상을 제가 다 찾아서 PPT 안에 넣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실 수 있고, 이게 선생님들 컴퓨터 사양에 따라서 이제 저는 이제 최신 버전을 갖고 있어서 그냥 파일이 없어도 PPT만 갖고도 영상이 실행이 되는데, 그 PPT 버전이 낮은 선생님들 거는 영상이 실행이 안 된대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들한테 제공할 때 그 동영상도 따로 같이 드릴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혹시 버전을 낮은 걸 쓰고 계시면 그거를 이제 다시 선생님 컴퓨터에 맞게 삽입을 하셔서 돌리셔야 돼요. 그런 거는 이제 작업을 하셔야 되니까 그것도 제가 같이 드릴 거예요. 이렇게 이제 영상에, 이거는 수에 대한 수 역사 영상이거든요. 아이들하고 보시면서 우리가 예전에는 수가
실로 막 매듭도 지어서 숫자를 나타냈잖아요. 그 뼈에다가 이렇게 새기기도 하고 이런 것들 이제 좀 간단하게 이야기하시면서 진행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에서는 요거는 이제 저학년들이 하긴 좀 어려울 거예요. 근데 고학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것들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수는 뭐 자연수가 있고 소수가 있고 정수는 솔직히 중학교 때 중1 때 배우긴 하지만 뭐 요즘 아이들 고학년들은 또 선행도 많이 하고 하니까 이렇게 해서 그냥 이런 수들이 있다. 뭐 이거를 뭐 외우게 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수들이 있다라는 거를 아이들하고 이제 이야기를 같이 하시면서 진행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보시면 이제 교재 옆에 있는 영의 발견이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이 내용에 대한 거 뭐 소수가 뭐고 정수가 뭐고 이런 걸 영상으로 넣을까 했는데 너무 지겨울 것 같은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숫자 0이 어떻게 생겨났을까? 여기 이제 교재에 나와 있는데 이제 이거를 영상으로 한번 이제 아이들이 이제 저학년들 같은 경우는 글을 못 읽기 때문에 이런 걸 영상으로 좀 대체해서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이 영상은 넣었고요. 요거는 PPT 받아 보시고 저희가 이거 PPT는 그 러닝원 카페에 다 올릴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참고하시면서 수업 준비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좀 내용이 어렵죠. 소수도 들어가고 3학년도 소수 잘 모르는데 이렇게 소수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은 그냥 아이들하고 읽어가면서 내용만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수에 대한 뭐 수 종류에 대한 게 또 이렇게 영상이 있어서 그것도 넣었어요. 이 PPT는 선생님들이 필요에 의해서 편집하셔서 쓰시면 돼요. 저는 이제 이런 걸 다 담아서 드리긴 하는데 뭐 선생님 필요 없으면 굳이 뭐 이거 다 가질 필요 없잖아요. 그럼 빼시면 돼요. 뭐 이거를 뭐 저한테 뭐 이거 어떻게 해주세요 이럴 필요 없어요. 저는 기본을 올려드리는 거고 추가적으로 더 넣으실 거면 그건 선생님이 넣으시는 거고 필요 없다 뺄 거면은 그것도 선생님이 알아서 빼시면 돼요. 알아서 활용을 하시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저는 이제 최대한 영역별로 넣어드릴 수 있는 건 다 넣어드리는 거니까 그건 자유롭게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제 수 배열판이 있죠. 그래서 어떤 활동을 할 건지 이렇게 아이들하고 뭐 저학년 같은 경우는 1부터 100까지 한번 쭉 읽어보게끔 한다든지 뭐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맨 처음에 이제 수 배열판에 이거를 얹기 전에 이 그냥 배열판을 보시면서 그러니까 이렇게 1부터 이렇게 갔을 때 오른쪽으로 갔을 때는 어떤 규칙이 있는지 아래로 내려갔을 때는 대각선으로 갔을 때 각각 규칙이 있죠. 근데 이거를 저학년들 같은 경우는 전체 100으로 보기엔 너무 어렵고 그냥 요 수를 뭐 요 정도 영역만 떼서 일부 영역씩 가지고 먼저 알아보는 과정들 뭐 1, 2, 3, 4, 5까지 봤을 때 오른쪽으로 갈 때 어떠한 규칙이 있니 뭐 일씩 커져요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아이들하고 조금 얘기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이거는 뭐 정답이 없죠. 아이들이 그냥 뭐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거니까 뭐 갑자기 뭐 두 번째 여기서부터는 숫자가 2개로 바뀌어요. 뭐 개수가 2개예요. 뭐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뭐 이야기할 수 있게끔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대각선으로 그러면 우리가 났을 때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를 알아볼까라고 해서 대각선으로 났을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이렇게 이 순서대로 요거를 올려봤을 때는 어떠한 규칙이 생기는지 그리고 주어진 대로 요거를 완성할 수 있게끔 아이들하고 활동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먼저 이제 이거는 교재에는 없어요. 교재에 없는데 제가 이제 저학년들 같은 경우는 요 4와 9 사이에 어떤 수가 들어가는지를 우리가 4부터 봤을 때 4 다음에 어떤 수가 이제 그럼 5, 6, 7, 8이 있죠. 이런 거를 이제 아이들이 수와 수 사이에 어떤 수가 들어가는지를 이야기를 할 수 있게끔 이제 이 배열판을 보고 찾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답들이 제가 다 적어놨고요. 이런 것들은 선생님들이 뭐 추가적으로 아이들 더 넣어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는 팁을 넣어드린 거니까 선생님이 보시고 이 페이지를 뭐 한 페이지 더 늘려서 숫자를 뒷부분을 더 만들어서 하실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 것들은 또 그렇게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럼 첫 번째 줄에는 얼마씩 커지는지 뭐 세로 줄에 있는 것들은 얼마씩 커지는지 여기는 지금 옆으로 오른쪽으로 가면은 1씩 커지는 거죠. 그리고 세로 줄로 가면은 10씩 커지죠. 이런 것들 이제 아이들하고 활동할 수 있게끔 해주시면 되고 물론 고학년은 조금 쉬울 수 있지만 그래도 저희가 주 방과후를 수강하는 학생들이 특히 창의수학은 대부분이 저학년이죠. 그러니까 요즘 저학년 아이들 내용에 맞게끔 조금 이렇게 그리고 뭐 지금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는 네모 안에 이제 수들은 어떠한 규칙이 있는지 아이들이 찾아볼 수 있게끔 해주시면 되고 뭐 4씩 커집니다. 뭐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떠한 규칙들이 있는지를 활용을 할 수 있게끔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지금 수학 선생님들 비대면은 PPT를 어쩔 수 없이 써야 되는데 대면 수업은 컴퓨터 안 쓰시는 선생님들 되게 많으실 거예요. 그런 선생님들은 그냥 이 내용들 적어가서 그냥 아이들 요거 보면서 찾을 수 있게끔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교재 이제 활동이 제가 교재를 봤는데 교재 활동이 별로 없어서 제가 이렇게 지금 추가적인 활동을 더 넣은 거거든요. 그 교재에 있는 활동이 하나, 둘, 세 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교재에 있는 활동을 2가 들어간 수를 찾아보고 7이 들어간 수를 찾아보자. 그럼 아이들이 뭐 연필로 표시를 하던 아니면 거기 위에 이 판을 얹던 이 조각을 얹을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얹을 수 있게 해주고 2가 들어간 수를 찾았을 때는 이런 수가 있죠. 이 수가 있는데 이거를 숫자로 찾으라고 하면 이렇게 되는 거고 2가 들어간 게 몇 개일까요? 라고 해서 개수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가 더 늘겠죠. 왜냐? 2가 들어간 거 개수잖아요. 22는 2개로 보죠. 하나가 아니죠. 숫자로 봤을 때는 하나의 숫자지만 개수로 봤을 때는 2개 개수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이제 개수와 숫자 우리가 보는 게 다른 거에 대한 것도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7이 들어간 것도 똑같죠. 77은 개수로 봤을 땐 2개니까 이런 것들도 같이 아이들하고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는 2씩 건너해보고 10씩 뭐 규칙이죠. 계속 규칙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활동은 3과 7이 들어간 홀수의 숫자 퍼즐을 놓아보자 라고 했는데 뭐 이런 것들도 이거는 뭐 굳이 제가 답을 넣지 않았어요. 홀수 선생님들 모르시지 않잖아요. 그래서 PPT에 답을 따로 넣진 않았고 여기에 그거를 하나씩 조각을 올려보시면 아이들 올려보는 활동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하면 이제 고학년들은 재미가 없죠. 저학년들도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추가적인 활동을 넣었던 게 이건 저학년이 할 수 있는 활동이에요. 저학년들은 큰 수까지 가기는 너무 어려워서 1부터 9까지 숫자를 이거 있잖아요. 이걸 가지고 아이들하고 다 뒤집어 엎어 놓은 다음에 두 개의 수를 그냥 임의로 뽑아서 선생님이 문제를 먼저 내세요. 가장 큰 수를 만들어 보자. 두 개를 뽑아서 큰 수를 만들기 뭐 이런 걸 하시던가 아니면 문제를 먼저 작은 수를 만들기라는 문제를 먼저 주신 다음에 아이들이 두 개를 뽑아서 뒤집었을 때 2와 3이 나온다고 하면은 23으로 할 건지 작은 수가 되면 23을 만들어야 될 거고 큰 수로 만들어 보자 그럼 32로 바꿔야 되는 거잖아요. 이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큰 수를 만들거나 아니면 작은 수를 아이들이 만들어서 동시에 그 화면을 같이 비대면으로 할 때는 보여주거나 수업 대면 수업에서는 뭐 몇이에요? 라고 얘기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좀 게임으로 활동을 할 수 있게끔 해주시면 좋고요. 그다음에 고학년들 같은 경우는 이제 2명씩 짝지어서 수 배열판에다가 이제 뭐 주사위가 뭐 오프라인으로 할 때는 있으면 제일 좋고요. 아니면은 뭐 선생님들 핸드폰에 어플 중에 주사위라는 어플이 있어요. 검색하면은 그러면 이렇게 핸드폰 액정하면 이렇게 흔들면 자기가 랜덤으로 돌아가서 나오게 되거든요. 저랑 아마 재작년 19년 20년 초반에 이제 그 강사학원 같이 들었던 선생님들은 저희가 먹잇수 게임 하면서 아마 제가 보여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주사위라는 어플들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선생님 화면으로 이렇게 보여주면은 아이들이 그 숫자를 보고 이제 이렇게 게임을 해서 빙고를 할 수 있게끔 선생님들이 조금 이렇게 해서 게임으로 진행을 하시면은 이번 주 한 주 정도는 그런 수업으로 첫 주기 때문에 뭐 수학적인 지식을 막 설명한다기보다는 그런 내용들 뭐 이렇게 약간 수학이 재밌다 뭐 이렇게 활용을 할 수 있는 것들로 이제 활동을 조금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번에 뭐 고학년은 너무 뭐 고학년, 저학년 다 계속 얘기를 하셔서 제가 이거는 사용하셔도 되고 안 사용하셔도 되고 상관없어요. 고학년의 그 배열판에 대해서는 수 배열판에 규칙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우리 규칙에 되게 대표적인 파스칼 삼각형이 있죠. 1, 1, 1 이거 왜 그렇게 되는지 규칙들이 있어요. 이 수에는 어떠한 규칙이 숨겨져 있는지 고학년들 중에서도 좀 월등히 뛰어난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 아이들한테는 이런 것들을 이제 조금 난이도 있는 거를 제시해도 되고요. 요거는 안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파스칼 삼각형이 왜 나왔는지는 간단하게 적어놨어요. 요거는 간단하게 제가 적어놨는데 제가 파일을 하나 선생님들이 수업 때 쓰시는 PPT에는 제가 간단하게 넣었고요. 이게 제가 교사용을 따로 만들지 않기 때문에 요거는 선생님이 제가 제공하는 이 내용 중에서 조금 더 선생님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내용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제가 이 내용은 파스칼 삼각형은 왜 이렇게 되는지 내용들을 좀 더 자세하게 넣어놨어요. 이거는 이제 여기 뭐 교사만 알고 있어라고 해서 이제 선생님만 알고 계시면 되는 거고 굳이 아이들까지한테 설명을 크게 막 하실 필요는
없다. 근데 선생님은 내용을 대충은 아셔야지 또 궁금한 아이들이 있잖아요. 막 질문 많은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한테는 이런 거를 또 설명해 주실 수 있으니까 제가 요거는 이런 식으로 해서 교사 선생님만 알 수도 있는데 알아야 하는 내용들 아니면 이제 뭐 그런 것들 이제 제가 따로 넣어놨습니다. 제가 다시 공유할게요. 패트리 접시에 녹말물이 다 굳었다고 생각하고 여기다가 그래서 파스칼 삼각형 가시면 이제 여기 또 관련된 사칙연산 이제 제가 이 교재 보시면 이론이 여기에 한 페이지, 두 페이지, 세 페이지가 있고 저희가 활동이 들어가요. 그러면 제가 교재 순서대로 패턴을 짜려고 했더니 그러면 앞에 한 30분 정도는 막 이론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좀 지겹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앞에 두 페이지 이론을 앞에 넣고요. 그 다음에 활동을 넣고 그 다음에 세 번째 페이지에 있는 이론을 뒤로 뺐어요. 활동 후 이거를 다시 또 마무리 지을 수 있게끔 뺐어요. 그래서 거기에 보시면은 지금 교재는 보시면은 활동이 끝나고 나서 저희가 무슨 수를 써야 할 거고 곱셈이나 배수가 나오는데 저학년들 같은 경우는 곱셈 배수 알 필요 없고 어렵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그거는 안 넣고 제가 사칙연산이 왜 생겼는지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가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한 내용을 좀 더 저는 중요하게 실어놨거든요. 그거는 뭐 선생님들이 알아서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 우리가 생활에서 이렇게 많이 사용하는 더하기, 빼기 영상이 있다라는 거 아이들 틀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내용들 여기 이렇게 적어놨어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오늘 그러면 내가 배운 수배열판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었어? 우리 규칙이라는 게 있었지. 그리고 그 배열판으로 곱셈도 할 수 있잖아요. 두 개를 곱해서 2와 3을 곱했을 때 6이라는 것을 찾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이런 걸 할 수 있고 규칙적으로 늘어나는 건 배수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우리가 여기서 찾아볼 수 있었다라는 거를 그냥 마무리 활동으로 조금 넣어주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에 이제 퀴즈가 있죠. 이제 보시면은 퀴즈가 있어요. 퀴즈가 보시면은 이렇게 해서 아이들 문제 뭐 이렇게 답을 보여주셔야 되고 비대면으로 하시는 선생님들은 아시죠? 주석으로 아이들 이렇게 그을 수 있게끔 주석으로 표시해봐 해서 그을 수 있게끔 해주시면 아이들 또 주석 쓰는 거 재밌어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주석으로 마무리를 지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제 활동들 이건 두 번째 어떤 규칙이 있는지 퀴즈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지으시면 첫 주는 수업이 끝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가 설명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이제 이제 교과 내용도 어머니들이 요청을 하신다 그래서 제가 교과를 제공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저학년들은 교과를 만들다 보니 저희 교재가 조금 쉬운 교재가 아니다 보니까 저학년은 그 교재에 있는 내용만 다 마무리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러 안 만들긴 했어요. 안 만들었어요. 안 만들어서 저희가 저학년들은 교과 활동을 따로 제가 넣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고학년들은 지금 3학년부터 6학년까지 제가 교과 활동을 넣습니다. 그래서 따뜻하게 된다면 요 위에다가 얘를 이렇게 핫팩 위에다가 얘를 이렇게 올려놓고 사용하면 되는데 잠시 이런 식으로 이제 저학년이 3학년이 이제 규칙 찾는 거예요. 규칙 찾는 거 문제들 교과 활동으로 한 4문제, 5문제 이렇게 넣었어요. 그 3학년별로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이렇게 넣었거든요. 그 6학년은 제가 이 주제에 관련된 것도 있지만 웬만하면 6학년은 그냥 교과 진도대로 넣었어요. 그리고 3월달 첫 주에는 그 6학년 1학기에 1단원의 문제를 넣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냥 그 교과 순서대로 문제를 조금 풀 수 있게끔 5문제씩 학년별로 5문제씩 넣었고 지금 여기 보시면은 제가 이 폴더는 다 제공을 해드릴 거고요. 종이에 묻어있는 비아스타제가 여기 이제 들어있는 주석 보시면 이렇게 학년별로 제가 넣었어요. 그래서 2주차도 똑같이 지금 이 파일을 그대로 다 드릴 거고요. 이렇게 학년별로 제가 지금 교과 자료는 다 해서 넣어놨거든요. 그리고 지금 1주차는 이제 교과를 제가 이 PT가 먼저 나갔죠. 그래서 먼저 보시고 저희 장은아 선생님께서 추가로 할 수 있는 저학년들이 재밌게 할 수 있는 활동 자료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것도 보여드릴게요. 아까 보여드린 대로 이
이런 식으로 이제 수백판 이 활용지예요. 수백판 활용지고요. 여기에 이제 수백판이 있고 여기 지금 보시는 대로 블루는 몇 번에 파란색으로 색칠을 해라. 그리고 녹색으로 이 번호에 색칠을 하고 검은색으로 여기 이 번호에 색칠을 하면 어떤 모양이 나오냐면 보이시나요? 개구리 모양이 나와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학년들은 좀 활동하는 게 있으면 좋잖아요. 그래서 제가 해봤어요. 이거 뭘 것 같아요? 저인데 아무도 못 맞췄어요 이거. 여기 제목 보고 알았어요. 곰이래요. 근데 요거 보니까 요거는 조금 곰인데 얼굴이 아닌 것 같고 요거는 아시더라고요. 요거는 뭔가요? 요건 펭귄이에요. 이런 건 아이들 여자친구들은 좀 좋아할 것 같고 수에 따라서 이 모양이 그림이 나올 수 있는 거를 조금 아이들하고 활동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요거는 이제 제가 아침에 색칠하다가 지겨워서 저는 색칠 멈추고 색칠되어 있는 걸 그냥 출력을 해서 이렇게 보여드리려고 했어요. 요 파일도 같이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저학년들은 이런 걸로 좀 또 활용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첫 주는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면 충분히 저는 수업 분량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주신 거는 이제 요거는 제가 파일을 열을게요. 파일을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것도 수 규칙이에요. 규칙인데 이거는 펜토미노 모양처럼 약간 그런 식으로 생겼죠. 그래서 이 아래로 내려갔을 때 무슨 규칙인가요? 10씩 커지는 규칙이죠. 그 옆으로 가면 1씩 커지는 규칙을 가지고 단막 잘랐어요. 그래서 그거를 아이들이 마무리로 뭐 활동하는 거를 넣으셔도 될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다 제가 같이 넣어서 파일 러닝홈 카페에 올려드릴 거니까 그렇게 보시고 이제 수업 마무리하시면 저는 제 생각은 한 주 분량 치고도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교과 문제가 들어가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수업 하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제 생각입니다. 어려우실 수도 있지만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2주차 거 제가 2주차는 이제 펜토미노죠. 펜토미노도 워낙 많이 하셨죠. 키트 받아보신 선생님들 아시겠지만 이제 저희가 요거는 이제 기존에 하던 수학사랑 있던 키트를 가지고 이제 이거는 저희 교재에 넣었어요. 그래서 교구만 저희가 사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요. 그래서 펜토미노를 가지고 이제 활동을 하자라고 했는데 저희 기존에 있던 쇼핑마트는 이제 한 주제를 2주씩 하다 보니까 한 주는 퍼즐만 주구장창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지겨워하는 아이들이 조금 있어서 제가 이제 그거를 저희는 이제 어찌됐든 간에 저희의 특장점이라고 한다면은 매주 다른 다양한 교구로 이제 수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펜토미노를 가지고 이제 2주차에 수업을 진행하는 거고 펜토미노 이제 퍼즐 활동을 해보자라고 하는 거고요. 저희는 이제 대부분 펜토미노를 다 도미노, 뭐 폴리미노 이런 식으로 그런 내용을 많이 풀잖아요. 저희는 이거를 도형으로 좀 풀었어요, 내용을. 그래서 도형 사각형, 뭐 펜토미노가 정사각형 5개가 모인 그걸 가지고 펜토미노라고 하는데 그럼 우리가 원은 어떤 게 있고 사각형, 삼각형 이런 식으로 조금 내용을 다르게 풀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도형의 기본들 내용을 도형에 대해서 도형 파트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도형에 대해서 조금 내용 앞에 이론을 넣었어요. 그래서 점과 선과 면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이런 식으로 해서 아이들하고 이야기할 수 있도록 진행을 했고 점과 선과 면에 대한 영상이 또 있어서 이것도 넣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고학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병과 꼭지점도 배우죠. 그래서 뭐 저학년들도 저희가 이거 패턴 모자 만들기 때문에 이 내용을 했어요. 저학년들 했는데도 저학년들도 알아요. 변이 뭐고 1, 2학년들도 꼭지점이 뭐고 서로 3분과 3분이 직선이 만나면 꼭지점이 되는 것도 아이들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그냥 이야기하시면서 같이 진행하시면 될 것 같고 이건 이제 교재에 없는 내용이지만 제가 넣었어요. 삼각형, 사각형 뭐니까요. 뭐 문제가 틀렸네요. 지금 요거는 이제 도형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 도형이 그거에 대해 이야기고 얘는 왜 아니냐 문제 제가 수정해서 올려드릴게요. 얘는 변이 교차하고 있기 때문에 도형이 될 수 없고 얘는 구분선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도형이 될 수 없다라는 거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평행 사변형 사다리꼴 오각형 요거의 도형에 대해서도 이제 요거는 4학년 이후에 나오죠. 이렇게 내용이지만 같이 교재에는 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여기 앞에 본 도형 외에는 어떠한 도형이 있느냐 뭐 많죠. 육각형, 팔각형, 마름모도 있고 여러 가지 도형들이 있는 거 아이들이 해줘줬고 아니면은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저학년들 같은 경우는 수업 이제 뭐 비대면이면 집이죠 아이들도 그리고 학교에서 할 때는 뭐 우리 지금 내 주변에 원 모양이 어떤 게 있을까라고 해서
찾아보자. 뭐 사각형은 어떤 게 있나 찾아보자라고 하면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포스트잇 요게 사각형이죠. 네모 모양 한번 찾아볼까? 그랬더니 애들 막 싱크대 막 자꾸 막 이러더라고요. 저 그때 하니까 애들 생각보다 그렇게 찾는 거 되게 재밌어 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찾아서 활동하는 거를 도입 부분을 먼저 하면 조금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도 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상년등 영상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럼 우리가 자연 속에 실생활에는 어떠한 도형이 있는 게 이제 집에서 찾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래서 우리 벌집 같은 경우가 왜 육각형으로 되어 있는데 가장 안정적인 모양이죠. 가장 안정적인 모양으로 그 최소한의 재료로 최대한의 공간을 확보할 수 있고 안정적인 구조를 이룰 수 있다. 얘네들이 벌들이 그거를 자연적으로 터득을 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꿀을 저장할 수 있는데 그거를 이제 실생활에서 어떻게 이런 것들이 활용이 되고 있는지를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펜토미노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세 페이지의 이론 중에 2페이지는 먼저 앞부분에서 진행을 했고 그다음에 펜토미노로 이제 활동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펜토미노 뭐 이거 예전에 이거 저 했던 거 그냥 좀 갖고 왔어요. 그래서 이 격자판은 그냥 이렇게 보시고 이 펜토미노가 5개 정사각형 12개를 그 모양으로 12개를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펜토미노를 내가 지금 이걸 보고 그대로 그려보자. 그 모양대로 그려봐도 되고 아니면 선생님들이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12개의 조각들이 있다. 펜토미노는 12개고 구성이 돼 있고 앞뒷면 구분 없죠. 얘네가 저희가 퍼즐을 할 때 이렇게 놔도 되고 이렇게 뒤집어서 모양을 바꿔서 퍼즐을 완성해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아이들하고 좀 설명하면서 이야기해 주시면 되고 요거는 교재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넣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펜토미노의 조각을 옆으로 내가 만약에 이 조각이 있는데 이 조각을 이렇게 옆으로 밀면 모양이 어떻게 바뀔까라고 이거는 저학년들한테 이제 상상할 수 있게끔 해주시면 좋겠죠. 그러면은 답이 이렇게 옆으로 밀면 그대로 가겠죠. 모양이 바뀌지 않고 간다는 거 이렇게 보여주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내가 펜토미노 조각을 그럼 이렇게 되어 있는 건 이렇게 돌리면 180도 회전을 시키면 어떻게 바뀔까 아이들이 이렇게 돌려볼 수 있잖아요. 돌려보고 나서 맞추게끔 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돌아가면 이렇게 모양이 바뀐다라는 거 아이들하고 활동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얘는 반대로 대칭이죠. 대칭에서 뒤집는 거예요. 제가 이것도 문제 못하는데요. 뒤집어야 되는데 뒤집으면 어떠한 모양이 되는지 이렇게 해서 활동을 할 수 있게 해주시면 되고 그러면은 얘와 뒤집었을 때 모양이 어떤 게 맞는 건지를 찾는 이렇게 활동 뒤집게 돌리기를 해서 맞는 조각을 찾으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아이들하고 먼저 앞부분에 활동을 조금 해주시면 되고 요거는 이제 고학년 저학년도 솔직히 할 수는 있어요. 그냥 선만 그으면 되니까 서로 마주보고 있는 거를 저희 아이들 왜 그 데칼코마니 하잖아요. 미술 시간에. 그래서 가운데 이렇게 선 그으면 양쪽이 똑같은 모양이 있다. 나비 모양 뭐 나비도 그렇죠.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 이제 이야기 해주면서 얘네들은 내가 선을 그으면 서로 마주보게끔 이게 나눠지는지를 이야기를 해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된다 아니다 된다면은 대칭축의 수는 몇 개를 만들 수 있는지를 이렇게 아이들하고 그어보면 되겠죠. 얘는 뭐 이렇게 그을 수 있고 이렇게 그을 수 있고 얘도 가운데 그으면 이렇게 내리면 서로 마주보는 T가 반 잘리죠. 그리고 V 같은 경우도 가운데 이렇게 내리면 대칭축의 수가 나올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가운데 이렇게 해서 이제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제가 6개만 실었지만 얘 같은 경우는 대칭축이 엄청 많아지죠. 이렇게도 되고 이렇게도 되고 이렇게 다 되죠. 대각선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되게 다양하게 십자 모양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아이들하고 그럼 이건 몇 개 나올 거니? 이제 아이들하고 이제 맞춰보는 활동을 또 해보실 수 있겠죠.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교재에 있는 내용이고요. 활동에 이제 12개의 퍼즐 조각으로 다 채워보는 거예요. 다 채우는 거를 하셔도 되고 첫 번째 이제 12개 다 채우는 게 아이들이 어렵다고 한다면은 이것도 제가 참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추가 활동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가 답지 이렇게 처음에는 저기
두 개의 펜토미노로 요 모양을 만들 수 있는지 이런 거 힌트가 있죠. 여기에는. 그러니까 힌트를 보고 이렇게 활용을 하셔도 되고, 2개로 했을 때, 3개로 했을 때, 4개로 했을 때, 5개로 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요거는 이따가 설명을 드릴 거고, 지금 얘는 문제만 있는 거고요. 얘가 이제 답지도 있어요. 답지도 같이 제공해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들 이렇게 그 2개로 했을 때 어떻게 조각이 나오는지 이런 것들을 아이들하고 보여주면서 이렇게 해서 그 순차적으로 진행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아예 요것만 띄워서 12개를 다 한꺼번에 다 꽉 채워봐라 그러면 솔직히 그냥 그 모양대로 해주시면 되죠. 요 모양대로 하면은 12개가 빈틈없이 다 맞춰지죠. 직사각형으로. 그래서 이렇게 상자를 채워 넣는 활동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것도 이 4개의 조각을 가지고 이걸 완성을 시켜라, 이 모양을. 그래서 이렇게 넣으면은 이 모양이 된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6개 가지고 하는 거고요. 교재에 첫 달부터 죄송스럽게 오타가 났어요. 그래서 페이지가 없네요. 이것도 한번 해볼까? 활동 2번에 보시면은 분홍색으로 되어 있는 요 퍼즐 완성판에 여기가 지금 이쪽이 3칸밖에 없을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교재는 이렇게 3칸, 하나, 둘, 3칸이에요. 근데 그럼 절대 만들 수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시죠? 얘가 5개의 정사각형이 모인 6개면은 내가 맞춰야 되는 퍼즐 개수판이 정사각형 30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이걸 하는데 답을 맞추는데 아무래도 안 맞는 거예요. 봤더니 29개예요. 여기가 빠졌어요. 저희가 해놓고 인쇄 들어갈 때 이게 삭제가 됐더라고요. 선생님들은 아이들한테 보고 교재에 표시하셔서 이게 들어가 있는 거야 라고, 여기 4칸이야 라고 미리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거는 제가 내용을 다시 넣어드리긴 할 건데, 그렇다는 거 미리 알고 퍼즐 맞추는 거 다 안 하셔도 되죠. 제가 지금 1, 2주는 뭐 만들 게 없어요. 그래서 안 만들어요. 3주, 4주는 직접 해보셔야 돼요. 왜냐면 나중에 이거 어떻게 해요? 이렇게 질문 받으면 저 대답 안 합니다. 그래서 미리 같이 이따 3주, 4주번 같이 할 거예요. 그래서 교재에 이렇게 표시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답은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된다. 이거 제가 답지 없어갖고 하나하나 다 해서 이거 다 그렸습니다. 제가 그려갖고 첫 달이라 제가 심혈을 기울였어요. PPT에. 그래서 이미지 예전 같으면 찍어서 올리는데 다 넣었어요. 제가 이거 작업 하나 다 땄어요. 첫 달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펜토미노, 이제 안 그래도 어제 그 펜토미노를 땅 따먹기 알려주셨잖아요. 근데 이렇게 저도 안 그래도 이거 면 채우는 놀이를 넣었어요. 이게 땅 따먹기죠. 이렇게 요 종이가 저희가 제공해드린 러닝온에 올릴 자료에 있어요. 빈 종이로 이렇게 땅 따먹기 판이 있고요. 그래서 있는 거를 선생님, 그 파일도 우리 교재랑 사이즈가 똑같아요. 아, 그래요? 네, 그 파일이.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빈 파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하고 뭐 비대면은 조금 어렵긴 한데, 대면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서 자기 거 펜토미노 하나, 친구 거 하나 이렇게 올려놓기 해서 누가 더 많은 영역, 우리 블로커스 그 보드게임 하시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이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활동하시면 되고, 이것도 지금 아까 제가 보여드린 판도 이렇게 출력해서 아이들한테 같이 하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것도 다 같이 러닝 카페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펜토미노도 이렇게 해서 이제 마지막 3번째 페이지에 있는 이론, 펜토미노가 무엇이고, 그다음에 그림 있는 거, 그다음에 영상 관련된 거, 그다음에 펜토미노는 몇 개의 조각으로 이루어진 12개죠. 12개 조각이 있다라는 거. 이 영상은 수업해줬던 선생님들은 사용하셨던 선생님들이 있어서 이거는 사용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돼요. 왜냐면 기존 중복되는 학교는 또 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학년은 물론 안 받겠지만, 안 받지만 고학년은 받기 때문에 이거는 추가적으로 뭐 활용하실 선생님들 하시고 안 하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거 폴리오미너가 뭐고, 이제 마지막 퀴즈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수업할 때 꼭 쓰거든요. 이 수학일기장은 저는 잘 써요, 아이들한테. 고학년들 같은 경우는 쓰라 그러면 또 쓰는 아이들이 있고, 아니면은
받아쓰기 시키세요. 저학년들도 그냥 점, 선, 면 이것만 쓰게 해주셔도 되고 펜토미노 받아쓰기 하셔도 되고 고학년들 같은 경우는 오늘 배웠던 내용 중에 중요한 이론들이 있으면 그냥 적어 이래갖고 받아쓰기 하라고 해주세요. 그래서 받아쓰기 해서 여기 좀 흔적을 남겨주시면 아무래도 엄마들이 우리 애가 뭔가 배워왔구나 이걸 좀 알 수 있으니까 저는 그거 되게 활용 잘하거든요. 특히 공개 수업 때 이거 다 애들 거 걷어서 복사해서 클리어 파일 쫙 넣어갖고 어머니도 뒤에서 다 핸드폰 하시잖아요. 공개 수업 보시면은 그러면 그걸 미리 깔아놔요. 몇 개 해서. 그래서 어머님들 아이들이 이렇게 제가 한 수업 정리해서 갖고 있어 이런 식으로 보고서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학년들은 미리 말씀드리면 되죠. 아직 글씨를 잘 몰라서 제가 이제 중요한 단어만 쓰게 했고요. 고학년들은 그걸 이제 장문의 보고서 형식으로 쓸 수 있게끔 지도한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어머님들한테는 또 믿음이 가져고 저는 로봇 할 때도 그렇게 하고 하니까 어머님들 뒤에서 핸드폰만 하지 마시고 아이들이 어떻게 했는지 좀 봐주세요 라고 얘기하면 잘 봐주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활용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면접 볼 때도 조금 그런 걸로 저는 이렇게 합니다라는 거를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작년에도 그랬는데 교과 활동을 올려드렸더니 초등학교 1, 2학년 보실 때도 답지를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풀기 싫으신가 봐요. 그 답지를 제가 답 표시 다 했어요. 그래서 다 표시 다 해갖고요. 이렇게 다 표시해서 요거 스캔해서 같이 올려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답지 주세요라는 말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초등학교 저 답지 없이 문제 다 풀고 저도 채점했어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비대면 수업할 때 비대면 수업 하실 때 이제 내가 오늘 펜토미노 퍼즐 하고 난 다음에 5학년들 같은 경우는 좀 게임으로 활동을 하시면 좋잖아요. 그래서 요게 EBS에서 제공하는 펜토미노예요. 그 링크 걸어놨어요. 그래서 이거 그냥 누르시면은 자동으로 그 EBS 사이트로 넘어가요. 그래서 시작하기 누르시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아이들이 오늘 배운 펜토미노를 비대면을 이게 가능한 거죠. 아이들이 좀 재밌게 활용을 할 수 있고 아니면은 선생님이 이 화면을 틀어주시고 아이들하고 어느 게 가면 좋을지를 뭐 얘기하셔야 되고 이거는 추가 활동으로 그냥 선생님이 링크를 보내주시고 뭐 이거 오늘 이걸로 아이들 마무리할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어머님한테 말씀하셔도 되고 그거는 선생님들이 좀 자유롭게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 활용을 하시면 되고 제가 비대면 수업 때 그때 설명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 퀴즈앤이라는 거 제가 기존에 저희하고 하신 선생님 말씀드렸죠. 이 퀴즈를 우리가 이 앞에 퀴즈가 있잖아요. 이거를 이렇게 PPT로 같이 하셔도 되고 그 퀴즈앤으로 아이들하고 막 실시간으로 이렇게 하셔도 아이들 좀 재밌게 특히 고학년들 그런 거 좋아하지 게임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게임하듯이 이렇게 조금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퀴즈앤 같은 경우는 사용법을 제가 그 저희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러닝온이라고 치시면요. 퀴즈앤 사용법이 올라가 있어요. 제가 그 만들어서 올려놨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한번 보시고 괜찮으시면 그렇게 비대면 수업 때는 되게 자칫하면 되게 지루한 수업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 이렇게 온라인을 같이 접목해서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2주차도 펜토미노는 뭐 잘 아시는 거고 굳이 뭐 제가 설명 안 드려도 잘 아시는 거라서 여기까지 이렇게 진행을 하고요. 자, 이제 3주차는 경우의 수예요. 경우의 수에 대한 내용이고요. 내일은 이제 비가 올까라는 이제 주제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경우의 수와 확률에 대해 알아보자. 저학년 많이 어렵죠. 경우의 수 뭐 교과에 나오지도 않는 내용을 이제 하는 거니까 어려운 거 맞아요. 어려운 거 맞는데 그럼 이제 이거를 굳이 경우의 수가 뭐야 라는 걸 굳이 애들한테 알려줄 필요는 없죠. 그냥 알고 있어요. 애들이 경우의 수가 그 단어를 배우진 않지만 경우의 수라는 거를 내가 이미 하고 있는 내용들이죠. 아이들이. 그래서 이렇게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미로를 만드는 거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고 이게 완성이 된 게 이제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제가 이렇게 지금 만들어 놨어요. 이렇게 이거 선생님도 지금 만들어 보실 거고요. 이렇게 경우의 수가 무엇인지는 이제 뭐 우리 주사위 애들 게임 많이 하잖아요. 주사위 게임 많이 하기 때문에 경우의 수가 뭔지 용어는 모르지만 내가 이미 주사위 우리 보드 게임을 하면서 내가 이런 확률에 대한 걸 이미 배우고 있는 거예요. 아이들은.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누가 이제 그 얘기를 하시길래 저희가 이제 예전에 저희 윷놀이 할 때 윷놀이도 경우의 수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을 이제 윷놀이는 조금 이제 시기와 3월에 윷놀이라는 건 좀 재미없죠. 12월이나 뭐 겨울에 있으면 명절에 맞춰서 한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어서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그냥 간단하게 동전 아이들한테도 선생님 그 미리 수업 전에 준비물 공지하잖아요. 그때 이제 이렇게 동전을 준비해달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저희가 동전이 있나요? 동전을 이렇게 던졌을 때 우리가 분명히 나온지 뒷면이 나온지가 이게 경우의 수잖아요. 이게 그래서 그런 식의 활동을 할 수 있게끔 해주시면 되고요. 학교에서 뭐 비대면으로 하면 선생님이 동전 몇 개 가져가서 이렇게 10원짜리 가지고 해보시면 되고 교실에서 비대면으로 한다고 하면 선생님이 이렇게 이렇게 던졌을 때 아이들이 그냥 집에서 이렇게 던졌을 때 앞면이 나올 확률, 뒷면이 나올 확률에 대해서 이제 아이들이 이야기를 해보시면 해서 이렇게 맞추는 활동들 하시면 될 것 같고 한 개로 했을 때, 그 다음에 두 개로 했을 때 어떻게 경우의 수들이 나올 수 있는지 무조건 이렇게 나오진 않죠. 내가 던지는 어떤 거에 따라 앞면만 계속 나올 수 있고 솔직히 뒷면만 계속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수학적으로 그냥 확률은 이렇게 된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니까 그래서 계속 내가 던졌는데 보여주고 있는데 난 계속 뒷면만 나와. 그러면 자 이거는 이게 바로 경우의 수인 거야 이러면서 대충 넘어가야죠. 그래서 이렇게 활동을 아이들이 근데 아이들은 그냥 동전 던지는 거니까 재밌게 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저학년들은 뭐 고학년도 상관없고요. 이렇게 해서 동전을 던졌을 때 앞면이 나올 확률, 뒷면이 나올 확률에 대해서 이렇게 조금 얘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요거 이제 경우의 수에 대한 그 영상인데 제가 늘 말씀드린 EBS 매스라는 게 그 수학에 관련된 거잖아요. 되게 좋아요. 되게 좋은데 얘네가 중고등이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내용이 많이 어려워요. 그래서 그걸 좀 약간 저희가 그리고 또 이렇게 영상들이 다 왜 나는 경우의 수만 알고 싶은데 뒤에 막 줄줄줄줄 나오는 경우들 있잖아요. 근데 선생님들 여기서 한 반 정도는 다 비대면 강사 양성 들으셨죠? 영상 편집하실 줄 아시죠? 저도 제가 알고 싶은 부분만 이제 컷해서 잘라요. 일부러. 그리고 영상이 아시겠지만 1분 이상 늘어나면 지겨워요. 애들 안 봐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알려주고 싶은 내용만 컷해서 이렇게 편집을 해서 저도 이제 넣어드리고 있는데 제 것도 길다 싶으시면 선생님들이 그냥 편의에 맞게 편집하셔서 사용하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있고 그치 경우의 수 어렵죠. 합의 법칙이 곱의 법칙이 있어요. 이런 내용 저학년들은 해봐야 잘 몰라요. 그런데 이거를 합의 법칙을 쓸 때와 곱의 법칙을 쓸 때 언제인지 주사위를 했을 때 그냥 주사위로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사위를 던졌을 때 그럼 2의 배수가 나올 확률은 몇 개, 그 경우의 수는 몇 가지인가. 주사위는 1부터 6까지 있잖아요. 그럼 2의 배수가 나올 경우의 수는 3가지죠. 2와 4와 6이 있죠. 그리고 5의 배수가 나올 경우의 수는 몇 가지죠? 1가지죠.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2 또는 5가 나올 경우의 수는 몇 가지인가 라고 한다면 그거는 3가지 나오는 거, 1가지 나오는 거 합쳐서 4가지가 나오겠죠. 이럴 때 뭐 합의 그 공식을 쓴다고 해요. 지금 선생님 표정이 다 카메라 켜놓고 있으면은 표정이 다 가만히예요. 이해를 하신 거라고 믿어요. 그리고 곱의 법칙인 경우에는 뭐 여러 사건이 일어난 것 중에서 개 중 하나 뭐 이런 거 여러 사건이 아니면 모두 일어나야 되는 게 곱의 법칙이래요. 그때는 곱해주는 거죠. 이 세 가지 경우의 수, 뭐 2가지의 경우의 수가 같이 합쳐서 6가지가 총 되는 거 모두 이렇게도 나고 저렇게도 나야 돼라고 하는 거는 모두를 다 내가 알아야 될 때는 그때는 곱의 법칙을 쓴대요. 근데 이거는 뭐 굳이 고학년들한테도 조금 어려운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있다라는 것만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늘 말씀드리는 방과후 수업에서 그렇게 아이들한테 지식적인 전달을 너무 열심히 하시려고 안 하셔도 될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여기 만들어 놓은 게 있었는데 옛날에 제가 저학년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OT를 2개 해서 넘겨놓고 해서 상위 3벌, 뭐 하위 2벌 있을 때 이렇게 북처럼 만들어 놨던 게 있어요. 제가 찾아서 있으면은 그거 이렇게 제가 단톡방에 올려드릴게요.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경우의 수를 어렵게 설명한다기보다는 이렇게 자 내가 빨간색 티가 뭐 빨간색, 초록색, 뭐 파란색 티가 있는데 바지는 2개야. 그러면 얘를 한 번씩 매칭하려면 몇 가지가 될까? 그럼 그때는 곱의 법칙인 거죠. 이렇게 하나씩 다 매칭을 해서 몇 가지의 내가 뭐 일주일 룩을 만드는 거죠. 그럼 6가지의 6일 동안 OT 3개와 바지 2개로 6일 동안
매일 다르게 입을 수 있는 거잖아요. 뭐 이런 것들 아이들하고 활동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 교재에도 나와 있지만 자동차의 번호판 개수는 어떻게 만들어진 건가? 그러면 우리가 지금 바뀌었죠. 자동차 번호가 앞에 2자리까지만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새로 하면 다 번호판 바꾸면 다 3자리로 바뀌었죠. 그럼 왜 이렇게 그러면 얼마나 많은 번호판의 개수가 나올 수 있는 건지가 이제 여기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이제 읽어볼 수 있게 해주시면 되고, 그럼 두 번째 확률이 무엇이냐? 경우의 수가, 저도 경우의 수 확률 같은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다 결국은 같은 내용이지만 이제 그거 경우의 수는 가지수를 얘기하는 거, 몇 가지가 있는 거야 라는 거고, 확률은 그래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몇 %야 라는 거를 나타내는 거죠. 가능성 정도가 얼만큼 일어날 수 있는 거야 라는 거와 그래서 몇 가지가 일어나는 거야 라는 게 달라요. 그래서 경우의 수와 확률이라는 게 용어가 어머니 따지면 좀 다르다는 거를 선생님이 조금 그걸 아이들한테 얘기를 해주시면 되고, 우리가 수학에서는 이제 비와 비율이라고 하네요. 비와 비율로 우리가 확률은 그 비율로 나타내는 거니까 우리가 뭐 2분의 1이야 아니 몇 %야 우리가 왜 비올 확률을 얘기하잖아요. 그런 거는 이제 뭐 전체적인 뭐 그 지역의 강우량에서 몇 % 비가 온다 안 온다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런 것들 이제 아이들하고 활동할 수 있게 해주시면 되고, 여기에 이제 옆에 우산 없이 비를 덜 맞는 방법이 있다는데 이거 구구절절 읽을 필요 없이 이런 영상으로 그냥 자 우리 뛰어갈 때랑 걸어갈 때 비 덜 맞는 확률이 무엇이 있을까 뭐 이런 거 갖고 영상을 보고 확인해 보자 라고 하셔도 되고, 그 다음 영상은 이제 가위바위보예요. 가위바위보에서 어떤 걸 내면 내가 승률이 더 좋은 거 같더니 보니까 여기도 영상에도 나와 있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처음엔 다 바위를 내는 확률이 제일 높대요. 훨씬 그게 크대요. 그러니까 주먹을 먼저 내고 그 다음 뭐 무조건은 아니지만 그 비율이 여러 차례 해본 결과 주먹이 제일 낼 확률이 많다고 하니 아이들한테 선생님이 아이들하고 할 때 선생님 무조건 보자기를 먼저 내시면 이게 확률이 높겠죠. 그런 식으로 이제 이런 것도 영상에 제가 이제 글로 읽는 것보다는 영상으로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영상으로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활동을 해야죠. 근데 이거 활동 선생님이 직접 해보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 활동 시간을 측정할 수가 있어요. 저희가 그냥 일반 수학, 교보 수학들이 대부분 만들어진 그냥 패턴 블록을 그냥 맞추는 활동이잖아요. 근데 저희는 만드는 과학 실험처럼 그런 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시간 소요가 되는지에 따라 이 앞에 이론을 안 해도 되고 넣어도 되고 결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 선생님이 직접 해보셔서 조율을 해보셔야 되고요. 요거는 판은 요렇게 미로판 요거랑 그다음에 요렇게 우드락같이 생긴 거 요게 있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한테 양면 테이프, 그 다음에 여기 자석하고 구슬이 들어있어요. 그거 이렇게 아이들한테 제공이 됩니다. 선생님들한테도 그렇게 제공이 됐어요. 비닐팩 안에 보시면 되고, 그리고 선생님들 거에는 죄송하지만 이 인쇄가 반대로 돼서 갔어요. 아이들한테는 지금 제대로 된 게 다 들어왔는데 장은쌤 어제 만들어서 저한테 보여주셨잖아요. 근데 저희가 이거를 할 때 아시겠지만 이게 똑바로 서 있는 거에 이렇게 밑에서 넣어서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데 아마 선생님들 만드신 위에서 넣게끔 되어 있어요. 왜냐면 인쇄가 잘못돼갖고 저희가 그거를 발견을 해갖고 인쇄 다시 해서 왔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는 제대로 나간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접어서 얘를 상자를 만드는데요. 이거를 교재에는 이렇게 먼저 하라고 돼 있는데 뭐 이렇게 하셔도 돼요. 교재대로 순서대로 하셔도 되고요. 근데 이렇게 하고 나서 이걸 끼운 다음에 이 위에 이 말판을 붙이려고 하니까 이게 완전한 사각형이 중간에 공간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붙일 때 이렇게 눌려요. 이렇게 쑥쑥 들어가니까 아예 그냥 펼친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먼저 요 미로를 만드는 게 더 나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선생님들이 좀 편리 하신 방법대로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얘를 만드는 방법을 제가 보여드리면 여기 양면 테이프 있잖아요. 근데 저학년들, 특히 1학년들은 아이들 손이 야무지지 않아요. 양면 테이프 떼기 힘들 거예요. 이 수업엔 가위가 필요해요. 가위만 필요하고요. 그리고 제가 딱풀로 해봤거든요. 딱풀로 해봤더니 딱풀 붙어요. 딱풀 하니까 여기가 코팅이 돼 있어서 붙을까 했는데 딱풀로도 요거를 요 위에 얹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1학년들 같은 경우 저학년들은 양면 테이프 떼기 어렵잖아요. 그런 친구들은 풀로 해도 된다고. 그냥 물풀 말고 딱풀로요. 해서 조금 시간이 지나면 딱 붙더라고요. 그래서
박스를 한번 만들어 여기에 이렇게 붙였더니 이렇게 붙이니까 이게 안 떨어지고 딱 붙어요. 시간 딱 지나니까. 그러니까 요거 아이들 양면 테이프 사용하기 어려우면 딱 풀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해주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 보시는데 교재에는 이렇게 먼저 이걸 하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선생님들 이제 수학 선생님들이 대부분 뭐 만들기 이런 거 잘 안 해보시잖아요. 저희가 뭐 할 일이 거의 없어요. 과학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사진을 좀 찍었어요. 그래서 먼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요거 제일 처음에 이제 저희가 양면 테이프를 잠시만요. 해가지고 이제 그 글라이더는 끝났고요. 양면 테이프 쭉 찢으시면은 길게 하나 나오잖아요. 길게 하나 나오는 거를 그냥 여기 뒤에 저희 이거 위로 판에 붙여야 되는 연두색 있죠, 연두색. 여기 뒤에다가 그냥 일자로 쭉 붙이면 돼요. 일자로 쭉 붙이면 딱 안 맞아요. 여기 끝에까지 길이가 딱 맞진 않는데 반반씩만 걸쳐도 그 저희 미로판에 붙이는데 아무 문제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렇게 테이프를 4줄 그 저희 미로판에 붙일 조각들의 위에다가 쫙 붙여서 이렇게 좀 남아도 이거 붙는데 아무 문제 없으니까 이렇게 해서 붙이게끔 해주시고요. 요 사진은 제가 다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하고 수업 시간에 이렇게 붙여라고 해서 보여주셔도 돼요. 그런 다음에 얘는 이렇게 해서 붙이시면 되는데 나머지들도 교재에는 뭐 붙이란 말이 없는데 양면 테이프 붙이셔야 돼요. 근데 저는 이렇게 해서 찍었는데 얘는 좀 길어서 들려요. 그러니까 양면 테이프 여유분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도 그다음에 여기에도 이 부분, 그다음에 이 부분에도 조각조각 붙일 수 있게. 그러면은 여기가 나중에 하고 나면 이렇게 여기 들리지 않고 딱 붙어 있거든요. 고정되게. 만약에 여기 안 붙이면은 얘가 이제 여기는 이렇게 들리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렇게 크게 봤을 때 여기 양쪽 끝이랑 가운데만 조각조각으로 해서 붙여주시면 안 떨어지고 잘 할 수 있고요. 이거는 어차피 옆에 끼우는 거라서 가운데만 이렇게 살짝 붙여주시면 문제 없거든요. 떨어지지 않아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완성을 하시면 돼요. 한번 선생님들 뭐 해보신 선생님들도 있을 거고 지금 해보셔도 되고요. 그래서 이제 얘는 뜯으면 다 붙어 있어요, 하나로. 그래서 가위로 이제 다 칼선 들어가 있잖아요. 그 모양대로 잘라서 보시면은 여기 테트리스 맞추듯이 그 사이즈에 딱딱 맞게 되어 있어요, 조각들이. 그러면은 그것들 위에다 그 크기에 맞는 걸 긴 거는 이쪽에다가 해서 붙이시면 돼요. 그리고 얘 여유분 있게 저희가 인쇄했거든요. 그래서 조각이 남아요. 모자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왜 남나요? 라고 물어보실 필요 없어요. 혹시라도 아이들 잃어버리니까 몇 개 더 넣었어요. 그러니까 남는 거 맞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고 한번 완성해서 반드시 선생님들 시간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저학년들이 이거 어려울 거예요.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선생님이 했을 때 시간 체크 얼마나 되는지 체크 반드시 하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이제 완성을 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저희 이 판에 보여드리면은 여기 긴 거 있는 거 밑에 일자로 되어 있는 요거 일자로 가운데 일자선으로 되어 있는 거 있어요. 이거 그냥 뜯어서 버리시면 안 돼요. 그게 요 막대입니다. 자석 저희 위로 할 때 할 수 있는 막대예요. 여기 가운데 여기 일자로 쭉 있는 거 있죠. 일자로 되어 있는 거 이거 그냥 쪼가리 아니고요. 요거 우리가 자석 붙일 수 있는 움직이는 막대예요. 그래서 막대니까 요것도 사용하셔야 돼요. 애들 보고 버리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꼭 기억해 주시고 제가 다시 보여드리면 어떤 거냐면 여기에 보이는 요 긴 거 요거 있죠. 여기 지금 표시 제가 해드리는 거 이거는 요 막대로 사용되는 거. 그리고 남은 이제 양면 테이프가 쪼가리가 남고요. 제가 요거 보내드렸잖아요. 그 굿을 마지막까지 웬만하면 빼지 말라고 해야 되고 굿을 잃어버리면 끝나는 거 아시죠? 굿이 워낙 작아서 끝나니까 요 자석 여기 끝에다가 테이프 쪼가리만 그 양면 테이프 쪼가리 조금만 붙이신 다음에 이렇게 자석을 보이시죠? 이렇게 붙여주셔야 돼요. 제 거 보이시죠? 이렇게 자석을 붙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얘는 막대기는 완성이 된 거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교재 잠깐만요. 제 교재도 있을 거예요. 박스 돌려볼게요. 돌리면 이렇게 또 다른 그림이 나오고
여기에 보시면 여기 이렇게 막대 끝에 여기에다가 자석을 양면 테이프로 고정을 해주시면은 이렇게 완성이 되죠. 그래서 완성이 될 거고, 그러면 이제 그때 구슬을 여기 자석 위에 이렇게 붙이시면 돼요. 구슬을 자석 위에 이렇게 붙이시면은 잘 붙죠. 그 다음에 이거 영상 뒤에 지금 찍어 놨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판에 보시면 여기 스타트가 있어요. 여기서 출발을 해서 이제 여기 예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여기까지 가는 거고, 이거 긴 막대기도 출발 쪽에가 홈 파져 있어야 되는 거를 붙이셔야 됩니다. 요거 여기 홈 파져 있는 거 있잖아요. 이게 출발에 여기에 볼을 놓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이렇게 위치 잘 보시고, 그냥 일자판 아니에요. 이거 잘 보시고 선생님이 하신 다음에 이렇게 교재, 제가 이거는 카메라를 좀 바꿔볼게요. 하고 다른 걸로 이제 바뀌어서 보일 거예요. 얘를 터치하면 뭐 또 다른 그림이 나타날 거라서 이렇게 보시면 제가 여기 이렇게 놨잖아요. 그러면 지금 구슬이 여기에 이렇게 해서 지금 구슬 여기 있는 거 보이시죠? 여기 스타트 부분에 구슬을 밑에 지금 제가 막대기 자석을 이 안에 넣었어요. 근데 선생님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쇄가 반대로 돼 있어서 저는 그래서 그거를 칼선을 넣어서 일단 선생님들이 보여줘야 되니까 칼로 그냥 팠거든요. 이렇게 해서 그냥 보여주셔야 돼요. 선생님들은 칼선, 아이들은 제대로 가지만 선생님들은 반대로 인쇄가 돼서 가서 이거는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제일 처음엔 활동은 이거죠. 그래서 얘를 내가 밑에서 이 막대기를 움직이는 대로 구슬이 같이 움직이죠. 자석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제 이거를 움직였을 때, 여기까지 딱 왔을 때 얼마나 걸리는지 아이들하고 시간 체크하면서 활동하시면 돼요. 그래서 만드는 거는 이게 완성된 거예요. 완성된 영상인데, 잠깐만요. 공유가 안 돼 있네요. 오늘을 제가 카메라에다가 이거 거리를 맞추느라 조금 어려운데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거야 좀 보여주려고 제가 어제 급하게 저희가 찍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플레이를 하면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선택지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 노란색 번갈아 이 막대기가 움직이는 대로 이제 가는 거죠. 올려서 아이들에게 다양하게 증강열기를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볼 수 있어서 보면 여기 지금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화면에 보시면 자세히 보면 화면 가운데 점선이 찍혀져 있는 게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완성이 되는 거고요. 저 이거 컨텐츠 담당자가 찍었는데 미로 되게 못하죠. 그래서 이렇게 찍어서 아이들한테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거야 라는 거를 보여주시면 되고요. 선생님들도 이 영상 보시면서 이렇게 움직인다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럼 내가 벽에 안 닿고 이런 벽에 닿지 않고 빠른 시간 내에 얼마나 빨리 도착할 수 있는지, 이제 얘는 만드는 거 플러스 활동을 하면 거의 시간 다 갈 거예요. 아마 저학년들은 이거 생각보다 아이들 만드는 거 어려워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맨 처음에는 벽에 안 닿고 빠른 시간 안에 도착할 수 있게끔 활동하는 거 하시고요. 그 다음에 누가 빨리 도착할까, 이거는 이제 아이들 해서 빨리 도착하는 애들 영상 그러니까 그 화면 보면서 같이 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 그다음에 막대 없이 양손으로 움직이는 거를 했는데, 이건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놓으신 다음에 제가 보여드리면은, 제 거 보여드리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좌우로 움직이면 구슬 막 움직여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미로를 아까는 자석으로 움직였다면 내가 자석을 하지 않고 이렇게 위아래로 경사만 줬을 때 어떻게 해서 완성을 꼬리는 가는지, 이 과정들도 아이들하고 게임 하시면 돼요. 이런 거 아이들 하시면 재밌어 해요. 이건 활동하는 수업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게임으로 아이들하고 활동하시면서 진행을 하시면은 아이들 재밌게 수업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활동하는 시간 가지시면 되고요. 이거는 하면 눈 감고 막대 움직여서 이렇게 탈출하게끔 하는데, 요거는 혹시나 구슬이 날아갈 수 있으니까 그거는 알아서 조절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신 다음에, 그럼 우리가 미로를 만들었는데 이 미로는 수학적으로 어떤 원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만들었겠죠. 그냥 이게 뭐 과학 실험도 아니고 그냥 만들기 실험이 아니기 때문에 왜 만들었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우리가 경우의 수를
가지고 미로는 탈출을 하는 거다. 왜냐면 갈래길이 나오면 내가 선택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 길로 갈 것이냐, 이 길로 갈 것이냐. 그럼 갈래길이 2개일 수도 있고 3개일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선택을 하는 것도 하나의 경우의 수가 되는 거잖아요. 저희가 왜 저학년들은 제일 많이 하죠. 가르기가 경우의 수인 거죠. 왜냐면 8을 1, 7로 할 거냐, 2, 5로 할 거냐, 3, 4로 할 거냐, 4, 3으로 할 거냐. 이거 하나 다 경우의 수인 거잖아요. 따지고 그러니까 뭐 연산이긴 하지만 뭐 경우의 수로 본다면 또 그런 식으로 내가 1, 7로 할 수도 있는 거고 2, 5로 할 수도 있는 거고 그거는 아이들이 선택하기 나름인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그런 것들 가지고 갈래길도 이렇게 경우의 수. 미로에서는 첫 번째는 이 길 아니면 이 길 50%의 확률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 걸로 해서 이제 어떤 갈래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확률이 달라진다라는 탈출할 수 있는 확률이 달라지고 시간도 더 훨씬 많이 걸리겠죠. 이제 그런 것들을 아이들하고 수학에서는 미로를 경우의 수로 보고 있었다라는 거를 그냥 이야기해 주시면서 활동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 활동하신 다음에 엄청 많죠. 얘도 고배 법칙으로 하면 96분의 1이 나온대요. 빠져나갈 수 있는 확률이 어느 길로 가느냐에 따라서 다르니까 그래서 이렇게 활동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만약에 추가적으로 그냥 그러면은 나는 이거 안 하고 그냥 지면에 있는 미로로 아이들 활동할 수 있게 해보고 싶어요 라고 하면 제가 그 사이트는 알려드릴게요. 미로 출력할 수 있는 사이트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그냥 쭉 미로 아이들 이제 지면으로 활동할 수 있게끔 하셔도 돼요. 뭐 수학적인 문제 안 풀리고 그냥 나는 오늘 놀다 끝낼래 이러면은 그냥 그런 거 출력해서 누가 빨리 그 미로 탈출 빨리 하는지 지면 활동으로 하셔도 되니까 그렇게 해서 활동해 주시면 되고 요거는 경우의 수죠. 그래서 다 저희 그 이름이에요. 진서, 민서, 환용이는 직원 이름도 있고요. 자녀 이름도 있습니다. 이름 짓는 게 제일 어려워요, 교재에서. 그래서 이렇게 해서 순서 바꿔서 달리기 했을 때 몇 가지가 있는지 이런 식으로 순서를 바꾸면 총 6가지로 달리기를 순서 바꿔서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가위바위보 했을 때 내가 이길 확률 몇 가지 있는지, 그다음에 뭐 이렇게 내가 이기는 확률은 이렇게 있다라는 거. 참고 활동하시면서 마무리 지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3주차는 미로 만들기 활동이 좀 많이 그게 시간을 되게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요. 그거 선생님 반드시 만들어 보면서 시간 체크 해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얘도 다 매주차 교과 자료 다 나가요. 지금 제가 굳이 안 보여드렸는데 있어요. 굳이 그 문제 볼 필요 없으니까 제가 지금 그냥 한 거고요. 마지막 4주차는 이거 미로도 한번 만들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범위를 좀 보시고요. 그 다음에는 팔을 쭉 뻗어요. 손가락으로 팔을 쭉 뻗은 다음에 그리고 마지막 여기 아까 그 미로에 보시면은 아까 빠졌다라고 했었잖아요. 그게 여기 구멍 있죠. 딱 빠지는 사이즈로 파져 있어요. 홈이. 그래서 그거 이렇게 연필로 이렇게 누르면 안으로 쏙 들어가거든요. 그럼 그쪽에 공이 이렇게 볼이 딱 껴요. 빠지진 않고 딱 끼면은 이제 이게 자석에서 걸리잖아요. 붙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움직이는데 시간이 걸리겠죠. 이걸 다시 원위치로 움직이는 그 과정들이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은 이거고 비와 비례에 대한 거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봉투로 아이들한테 리벳, 파란색 리벳하고 파란색 리벳은 짧은 리벳이고요. 요거 초록색 리벳이 좀 긴 거예요. 요거 이렇게 제공이 되고 여기 얘가 초록색 톱니가 2개, 그 다음에 분홍색 톱니가 3개가 아이들한테 갈 거예요.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완성품인데 이걸 하기 전에 앞에 활동들을 제가 조금 더 넣었어요. 왜냐면 이렇게 완성했는데 이걸 다시 또 분해해서 로봇에 아이들이 로봇을 되게 좋아하지만 아쉬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내가 다 만들어서 갖고 놀고 싶은데 그 다음 주 되면 다 분해해서 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를 좀 방지하기 위해서 제가 앞에 기본적인 활동들 하고 마무리를 이렇게 지으려고 이렇게 넣었어요. 하고 일단 저희가 원래 보통 이 톱니바퀴 기어 같은 경우는 공배수로 많이 수학에서 푸는데 저희는 이걸 또 비와 비율로 또 바꿨어요. 6학년 교과 과정이죠. 비와 비율은. 그래서 그렇게 조금 바꿨고요. 그래서 수학에서 말하는 비에 대해서 아이들 근데 요거는 6학년 과정이에요. 어렵죠. 그러면은 저학년들은 뭘로 비교하기로 할 수 있죠. 비교하기가 비와 비율인 거잖아요. 사과가 2개고 귤이 3개면 누가 더 많은가 이렇게 했을 때 2개, 3개 비율했을 때 우리가 딱 알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저희 왜 카프라가 있죠. 여기.
선생님들 저희랑 같이 해서 스킬 맞추는 카프라가 있는데 이거를 한 개일 때 그다음에 두 개를 이렇게 했을 때 누가 더 긴가, 길고 짧은 거, 무겁고 가벼운 거, 큰 거, 작은 거 개수로도 저희가 비교를 할 수가 있죠. 그거는 다 비와 비율에 들어가죠. 비교하기 자체가 고학년에서는 비와 비율로 풀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 비라고 해서 너무 어려운데요. 이게 아니라 다 아시잖아요. 수학과 선생님들은 저학년은 이게 어떻게 연계돼서 저학년에서 배운 단원이 결국 고학년에 다 연계돼서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이렇게 과정을 잘 봐서 저학년에서는 이렇게 단어를 배우지 않고 이런 걸 활동을 하지만 고학년에서 내가 배웠던 건 이게 비와 비율이었구나. 요거만 이제 나중에 알게 되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귤 3개와 토마토가 5개야. 그러면은 이거는 우리가 3개, 5개지만 가운데 콜럼만 딱 찍으면 비율로 확 바뀌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 이제 아이들하고 이야기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그 비를 가지고 가장 이제 아름다운 게 이제 황금 비율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교재에도 나와 있긴 한데 황금 비율에 대해서 이제 피타고라스가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5대8 비율로 만들었다고 1대 1.6의 비로 나타내면 아름다운 황금 비율이 나타난다 해서 왜 우리 여기 나중에 저희 교구에 들어가는데 황금비 하는 이 황금비 각도 자 있죠. 이것도 저희가 지금 나중에 커리에 넣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테스트하느라고 여러 개의 업체 걸 지금 사서 다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요 주제,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주제들이 많이 내용이 들어가 있지만 이 중에 또 한 주제가 그 다음 커리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고, 황금 비율은 이렇게 해서 우리가 비와 비율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게 이런 게 있다라는 거를 알려주시면 되고, 이제 저학년은 그런 내용 하는 거 어려우니까 이렇게 영상으로 대체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비율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비교하는 양, 기준량이 있으면 비교하는 양을 가지고 누가 더 많다 적다로 이제 구분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비율한 자동차 3개와 배 5척을 가지고 배를 기준으로 할 거야, 아니면 자동차를 기준으로 할 거야에 따라서 비교하는 양이 많다 적다로 더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준량에 따라 비율이 달라진다라는 거, 얘가 밑으로 분모로 갔느냐, 자동차가 분모로 갔느냐, 배가 분모로 갔느냐에 따라서 결과값은 확실히 달라지게 되죠. 그리고 이제 그 비율을 우리가 분수로도 나타낼 수 있고 소수로도 나타낼 수 있어요. 근데 이거 저학년 어려워요. 그냥 이렇게 있다라는 것만 이야기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여기 먼저 저희가 교재에 보시면 만드는 게 먼저 나왔는데 이걸 만들어 버리면 나머지 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 풀어야 되니까. 그래서 만드는 건 제일 끝에 하고요. 먼저 이거 활동하는 거를 먼저 저는 하는 걸로 먼저 넣어놨어요. 이거 바꿨어요, 순서를. 근데 선생님들은 만들고 나서 다시 풀래요 라고 하실 거면 그냥 교재대로 쭉 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먼저 이 핑크색과 초록색의 이 톱니, 여기 나와 있는 이 톱니 개수가 몇 개인가를 세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는 14개예요. 핑크색은. 그리고 초록색은 20개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14대 20이죠. 비율은. 근데 고학년 약분되니까 7대 10이긴 한데 비와 비율이 딱 우리가 왜 보통 이 톱니 하면은 그때 제가 이거 보여드렸었잖아요. 선생님, 요거는 10대 20이거든요. 2대 1이에요. 2대 1이 가장 좋아요. 2바퀴 돌면 만나니까. 얘는 일단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많이 돌려야 됩니다. 비율이 정확하게 떨어지지 않아요. 근데 이게 이 교구가 저희가 로봇에 있는 교구를 가지고 쓰다 보니까 로봇 조립하는 그 비율에 맞게 만들어진 거라서 수학에선 딱 떨어지지 않는 비율이 조금 나오는 부분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그럼 기어 B는 어떻게 되느냐? 14대 20이에요. 7대 10으로 해도 되지만 저학년들은 이걸 약분해야 되잖아요. 결국 나눠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알려주기 싫으니까 그냥 저는 이렇게 넣었어요. 고학년 할 때 그냥 이걸 약분하면 어떻게 되니? 7대 10이죠. 그렇게 그냥 하셔도 돼요. 그러면 이제 먼저 이렇게 아이들이 이렇게 2개를 끼울 수 있게 얘네가 리벳이 선생님들 보시면 이렇게 몸 모양으로 되어 있는 거 있고 이렇게 끼우는 리벳 있어요. 이렇게 2개로 나눠서 갔어요. 이렇게 얘를 완전히 끼우지 마시고요. 그냥 살짝만 이 상태로 이렇게 튀어나오게 놓은 다음에 선생님이 맞는 구멍에 얘를 톱니를 이렇게 올려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위치가 맞으면 가운데 이렇게 끼우셔야 되죠. 그 다음에 이렇게 딱 누르시면은 쉽게 쏙 들어가요. 이렇게 해서 꼭 누르시면은 그래서 꼭 누르시면은 이게 쉽게 딱 들어가요. 이걸 미리 다 끼워 놓은 다음에 이 리벳을
여기 완전히 꽉 끼운 다음에 하면 얘가 이 끝에가 이렇게 U자 모양으로 돼 있는 게가 얘가 싹 벌어져 버려요. 그래서 그 구멍에 잘 안 들어가니까 얘를 들끼운 상태에서 얘를 내가 꽂고 싶은 그 위치를 정한 다음에 얘를 누르시면은 잘 들어갑니다. 한 번에 쏙 이렇게 고정이 돼 버려요. 그러니까 그거 선생님들 한번 끼워 보세요. 잘 끼워 보셔야 됩니다. 나중에 막 선생님이 영상으로 보여줘야 되는데 막 안 되네 안 되네 막 이러시면 안 돼요. 특히 비대면은 대면 수업은 그래도 좀 난데 비대면은 아시죠? 선생님이 이렇게 약간 실수하는 모습이 그대로 화면에 다 드러난다는 거 그거 잘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잘 정리하셔서 하시면 끼워서 좀 칠순생이 안 나오죠.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요거를 이렇게 두 개로 했을 때 돌리면 얘네 모양이 어떻게 돌아갈까요? 두 개는 같은 방향으로 돌까요? 아니면 서로 반대 방향으로 돌까요? 이렇게 지금 제가 돌리고 있죠. 어떤 방향으로 도나요? 같은 방향으로 도나요? 아니죠. 얘네는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죠. 서로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거 보고 아이들하고 맨 처음에 이렇게 두 개 껴서 이렇게 한번 활동할 수 있게끔 개수 센 다음에 이렇게 두 개만 딱 꼈을 때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이들하고 먼저 해보시고요. 그러면 여기에 저는 표시를 해놨었어요. 그 네임펜 같은 경우로 이제 처음에 여기 가운데 맞물려 있잖아요. 여기 맞물려 있는 데를 표시를 이렇게 펜으로 해주신 다음에 이렇게 잘 안 보이나? 검은색으로. 빛이 들어가야만 사진에서 잘 보인다라는 이 성질을 이용해서 만든 메모판이고요. 검은색으로 이렇게 저는 지금 여기 서로 맞물리고 있는 거를 표시를 했죠. 그랬을 때 지금 얘네가 이렇게 한 바퀴 돌려 보시면은 안 만날 거예요. 한 바퀴 돌리면 큰 거를 기준으로 한 바퀴 돌리면 안 만납니다. 그쵸? 그러면 얘가 몇 바퀴를 큰데 몇 바퀴를 돌았을 때 다시 원래처럼 서로 맞물리게 되는지를 돌려보시면 알 수 있어요. 많이 돌려야 돼요. 10바퀴 돌려야 돼요. 왜냐면 큰 거 기준. 아까 비와 비율 했을 때 10대 10이잖아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큰 게 10바퀴가 돌면 작은 거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근데 작은 거 기준으로 했을 때는 더 많이 돌아야겠죠. 작은 게 더 많이 돌겠죠. 지금 저는 큰 거 기준으로 했을 때 10바퀴를 돌리면 작은 게 만난 거고 작은 건 아무래도 톱니 개수가 적으니까 더 많이 돌겠죠. 그러니까 그거 한번 방향 바꿔서 한번 해보시면 활동해보세요. 그렇게 해서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활동 세 번째는 기어 3개를 그럼 이용해서 모양을 만들어 보자. 그래서 돌 수 있게끔 3개가 다 동시에 돌 수 있게끔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 보시면 돼요. 이것만 정답은 아니죠. 이 분홍색이 이쪽으로 갈 수도 있어요. 위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하는 게 그냥 한 가지만 예시를 보여드린 거고요. 아이들은 다른 방법으로도 분명히 활동을 채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아니야 뭐 그러지 마시고 아이들은 무궁무진한 거 아시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채워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그러면 이런 모양으로 내가 3개를 만들면 기어가 다 각각 어떻게 돌까? 어느 방향으로 돌까? 그것도 한번 해보시면 돼요. 얘네도 다 서로 반대로 돕니다. 다 다른 방향으로 돌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해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4번째는 4개를 연결했을 때 해봤더니 이렇게 연결하니까 같이 다 돌아요. 4개가 예쁘게 돌더라고요.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되고요. 요거는 뭐 선생님들 이따 PPT 보시고 따로 해보시면 되니까 어차피 지금 해보시면 기억 안 나요. 수업 전에 다시 해보셔야 되는 거 아시죠? 전날 수업 준비 다시 하셔야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활동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무리를 활동 교재에 있는 거를 보시고 만드는 게 그러면 이제 마지막 완성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하시는 게 저는 나을 것 같아서 저는 그렇게 했는데 그거는 선생님들이 자유롭게 바꾸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활동을 하시면 되고요. 그 립에 끼우는 거 요거 설명 제가 따로 찍어서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교재에는 보시면 이미 끼워진 상태로 되어 있는데 끼워진 상태가 아니라 이렇게 풀어진 상태로 가는데 그래서 그거를 연결하는 끼우는 방법을 제가 이렇게 찍어서 넣어놨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아까처럼 다 끼우지 마시고 들 끼운 상태에서 넣으면은 그 다음에 고정을 시키면 훨씬 더 고정이 잘 된다는 거 그것도 좀 봐주세요. 요 나사로 고정 이건 교재에 있는 내용이에요. 이렇게 해서 봐주시면 되고 이렇게 해서 풍차를 만드는데 얘를
교재에는 지금 안 나와 있어. 어디 부분에 꽂는 게 안 나와 있어요. 이 니은자 프레임의 위쪽에 가운데에 꽂아야지 얘가 풀차가 잘 돌아간다라는 거 보고 제가 다시 찍어서 올렸어요. PPT에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보시면 되고, 이게 이 프레임이 위에 있을 때랑 밑에 있을 때 한번 해보세요. 왜 제가 위에다 해놨는지. 밑에다 하면 톱니가 밑으로 박혀버려요. 그럼 안 돌아가죠. 이 흰색 프레임판에 박혀버려서 안 도니까 저희가 위에다가 해야지 그렇게 되는 거고, 요거 먼저 만드신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에 위치에 애들한테 A3, C3 하면 모르잖아요. 그냥 첫 번째 이 끝에 줄에 세 번째 칸에 하면 당연히 여기는 그냥 자동으로 맞죠. 그리고 요 니은자 프레임 고정하실 때는 그 초록 파란색 프레임으로 해주셔야 돼요. 얘가 짧은 거예요. 긴 거 녹색 프레임 꽂으시면, 립에 꽂으시면 녹색이 길어요. 그래서 바닥 밑으로 뚫려 나와요. 그래서 얘가 평평하지 못하게 돼요. 그러니까 튀어나와 버려서. 그러니까 파란색 프레임으로 연결해 주셔야 됩니다. 요거는 이렇게 연결해 주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들은 그 아구에 맞게 톱니들 이렇게 연결해서 완성을 해주시면 이게 전체가 다 한 번에 도는 거를 보실 수가 있으세요. 이렇게 해서 모든 기어가 맞물려서 돌아가는지, 잘 돌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완성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럼 우리가 이렇게 한 게 비와 비율도 알았지만, 이 기어가 돌아가는 이유가 이 수학적인 그 비를 이용해서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기어가 무엇이고, 우리 주변에 기어 있죠. 자동차 바퀴 돌아가는 것도 있고, 자전거 체인 돌아가게 만드는 거, 바퀴 2개 거기에 체인 조금 달려 있죠. 그것도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기어의 원리가 들어가 있는 실생활에 그런 것들 맞물리는 두 기어에서 큰 기어, 작은 톱니수 뭐 이런 거 내용 얘기해 주시면 비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고, 기어의 종류는 그냥 이게 저희 로봇에 있길래 그냥 같이 넣었어요. 그래서 이런 기어들이 있다. 우리가 본 것 중에는 제일 흔히 보는 게 이제 요 첫 번째 기어잖아요. 평기어잖아요. 그런데 우리 기어를 다른 데서는 이런 식으로 활용을 또 한다. 그리고 기어 제일 많이 있는 게 무엇일까요? 우리 오토마타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많이 쓰잖아요. 거기에도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여주시면 될 것 같고요. 시계 태엽 갖는 거, 그것도 기어 톱니 들어있는 거고, 자동차, 자전거, 기어가 사용되는 곳이 이렇게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뭐 이런 식으로 만든 영상이에요. 요거는 아이들 같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지난번에 뭐였죠? 스트링 아트가 아니라 우리 뭐 배웠죠? 스피로그래프 할 때 기어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저희 수학적인 원리를 이걸로 했죠. 톱니바퀴로 구하는 최소 공배수 가지고 얘기를 했어서, 제가 이제 5학년 때 배우죠. 최소 공배수를 초등학교 5학년 때 배우기 때문에 5학년 아이들은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냥 내용을 넣어놨어요. 이건 읽을 거리니까 뭐 굳이 아이들한테 설명해 주실 필요는 없는데 그냥 이렇게 이런 게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 이제 퀴즈 활동 이렇게 하셔서 마무리 지으시면은, 요거는 제가 그냥 하나 더 넣은 거예요. 교재에는 아시겠지만 퀴즈 2번의 답이 무한소수가 나와요. 그래서 0.66666으로 떨어져요. 근데 그거 초등학교 때 안 배우는 내용인데 그게 문제에 들어있어서 제가 요거 그냥 저학년에서 이렇게 이렇게 크기 개수 비교를 이렇게 할 수 있어 라는 것만 퀴즈로 하시면 되고, 5학년은 이걸로 하셔도 되고, 이렇게 보시면은 2대 3이죠. 그러면 분수로는 3분의 2로 표현하고 소수로 하면 이제 0.66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무한소수로 떨어지기 때문에 제가 이거는 이거보다는 그렇게 설명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 그냥 앞에 거 쉬운 걸로 그냥, 어차피 마무리 활동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지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주, 4주 거는 꼭 선생님들 만들어 보세요. 해보시고 기어 끼우는 것도 조금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하시면 되고, 교과 자료는 제가 매 주차 단원마다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동영상, 필요한 동영상 넣어놨고요. 그 다음에 교과 자료 다 넣어놨고, 3주차도 이렇게 동영상 쫙 넣어놨고요. 그 다음에 추가 이미지, 요거는 양면 테이프 붙이는 거 제가 따로 찍어서 넣어놨으니까, 뭐 비대면, 영상으로, 대면 수업할 때는 그냥 선생님이 이렇게 보여주시면 하시면 되는데, 비대면 수업 하실 때는 아시겠지만 카메라의 또 성능에 따라 이게 잘 보이는 게 있고, 저는 그나마 제가 얼굴이 되게 하얗게 나오죠. 이게 카메라가 30만 원짜리
저희가 쓰는 30만 원짜리 카메라라서 이렇게 뽀샤시하게 나와요. 근데 저희 기본적으로 그냥 싼 카메라 같은 경우는 몇만 원짜리 이런 거는 그렇게 화소가 선명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가까이 되면 가까이 될수록 픽셀이 다 깨져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이제 이렇게 제가 찍어서 드리는 걸로 그냥 대체해서 보여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다가 선생님이 주석으로 이쪽 부분 주의하세요라고 저희 아이도 지금 비대면으로 수업을 하는데 보면 선생님이 이렇게 여기 주의하세요. 뭐 여기에는 뭘 더 붙이세요. 뭐 이렇게 막 주석으로 표시해 주거든요. 비대면 수업하시는 선생님들은 이렇게 해서 조금 활용을 해주시는 게 더 나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상은 지금 한 달 3월 교재에 대한 내용 세미나는 다 정리를 해드렸습니다.